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불과 1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3년 후면 고령 사회, 12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노인들 거의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열심히 겁니다. 일해왔지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평균 53살에 퇴직을 하지만 실제 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70살. 정년한 뒤에도 생계를 위해서 17년 이상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직이 대다수인 노인들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살 이상 노인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시니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교섭권을 갖는 합법단체라는 점에서 노년층 권익에 실제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고령의 어르신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직접 모셔봤습니다.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의 박헌수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위원장님,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이제 신고증을 교부받고 정식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먼저 어떤 계기로 노조를 설립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노조 설립에 참여한 분들은 주로 생애 주둔 직장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생 2차로 재취업한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 재취업한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라는 것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고 정말 과거에 비해서 뭐 20, 30%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그 장노년층 노동자들의 제2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뭐 정부나 많은 단체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본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본인들의 체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적어도 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속력을 강화해서 좀 합법적인 교섭권을 확보해서 합법적인 적법한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세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예.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조합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조차 사실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검토하고 만드는 과정 속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창립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노조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4월 29일 날 창립총회 당시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의 핵심 그동안 준비해온 간부들 11명이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상징적으로 노동절날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5월 8일 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가입 견우를 했는데 3일 만에 130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마침 어제 KBS 전용 뉴스에서 우리 이 시니어 노조를 보도해주는 바람에 오늘 하루 동안 수십 명이 다시 가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아마 내일도 그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격 조건? 가입 자격은 우리 규약상 50세 이상의 전국의 노동자면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구직자라 하더라도 이제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합원이 있고 준조합원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가입 절차는 가입 신청서를 내면은 그걸로 가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노동조합은 이 시니어 노동조합이 처음이 아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에 노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설립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년 유니온과는 어떤 부분이 좀 공통점이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나요? 공통점이라면은 제가 노년유니온 규약을 입수해서 봤는데 50세 이상 노동자로 조합원을 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 사업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생애 주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은퇴 전에 50세 이상의 노동자들의 가입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전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네. 은퇴를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본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사회 이론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게 주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조합원들이 좀 이런 부분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니어 노조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하고 열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경비직으로 약속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조금 며칠 일 시킨 다음에 주차 관리까지 하라는 등 네. 이런 어떤 일을 좀 많이 시키고요. 뭐 임금 같이 주고 또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최저의 기준인데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해소를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 당장 계획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 우리가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우리는 교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섭권으로 일단은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런 부분이야 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감독관청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노조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여전히 뭐 일자리죠. 네.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자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아닙니까? 네네. 왜 자살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 정책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복지 정책에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뭐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 이 장노년층이 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들 나름대로 평생 동안 자기가 해온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야가 퇴직을 하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정부나 공공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또 사기업들 부분도 대기업부터 뭐 그런 어떤 일자리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장노년층에 배정을 한다면은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최대의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잘 형성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아주 편하게 사실 장노년층은 뭐 인터넷도 잘 못하고요. 여러 가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네. 장노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정책을 좀 뭔가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시니어 노조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